1차, 2차 총 합쳐서는 공부 기간이 5개월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1차까지 날아간다는 그 압박감과 그 막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과목에서 저만의 꿀팁 아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빌딩 예솔이야 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빌딩 전문 중개법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빌딩 관련된 정보나 이런 빌딩 투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된 컨텐츠를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험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뭐 상대평가로 바뀐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한 해라도 빨리 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게 좀 어렵고 쉽지 않은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건 정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이고, 이제 공부 방법들이 워낙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했던 방법들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나랑 좀 잘 맞겠는데? 싶은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병행하면서 했기 때문에 학원 다닐 시간은 없었고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1차, 2차 이제 따로 시험을 봤고요. 1차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총 2달 공부를 했고, 2차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8, 9, 10 총 3달. 그래서 1차, 2차 총 합쳐서는 공부 기간이 5개월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학원 인강에 나오는 모든 인강들을 다 들을 수는 없었고, 그 중에서도 보통 3, 4월 과정에 있는 심화 이론 강의로 이론을 다졌어요. 그리고 저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같이 병행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꼭 지켰던 방법은 그날 들은 강의는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하고 문제까지 같이 푸는 거. 이 세트는 꼭 시켰어요. 그러니까 강의, 복습, 문제,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고 꼭 지켰던 방법인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강의만 듣다 보면은 이 이론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막상 문제를 풀고 뭐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이론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꼭 자주자주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법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은 기본서는 아예 안 보고 요약집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서를 볼 여유가 좀 없었기도 했지만, 만약에 제가 뭐 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서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고 굳이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딱 합격을 위한 그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진짜 요약집만 달달달달 외워도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8월 심화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론을 끝내고, 그리고 9월에는 이제 기출문제랑 제가 들었던 선생님들마다 시그니처 특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9월까지 다 듣고 10월에는 동영이랑 백선만 계속 달달달달 반복하면서 했었어요. 시그니처 특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법은 제가 고상철 선생님을 들었는데, 고상철 선생님의 시잘부 특강이나 뭐 식곡태 이런 요약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고, 공시법 같은 경우는 목희수 선생님의 가짜 지문 가려내기 라는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법은 이송원 선생님의 원포인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 모든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에어팟 끼면서 뭐 출퇴근할 때나 아침에 준비할 때,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이러면서 계속 그 인강 화면은 안 보고 그냥 한 1.5배, 1.4배에서 5배 정도 속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들었어요. 왜냐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암기한 내용들이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계속 그냥 이렇게 때려 박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물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 그 시절에 그 시기에는 오로지 이제 2차 공부밖에 없었고 이미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2차가 떨어지면 1차까지 날아간다는 그 압박감과 그 막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제 잠도 잘 못 잤고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서 막 머리도 빠지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만큼 계속 막 간절하게 계속 암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애초에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버려라. 뭐 이 부분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그냥 선생님만 믿고 그냥 그 부분은 아예 안 보고 뭐 잘 나올 것 같다, 자주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찝어주시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2차 과목에서 저만의 꿀팁 아닌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한 10월 정도 됐을 때는 각 과목별로 공부 비중을 좀 다르게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총 공부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중개사법은 한 45 정도, 그리고 공법은 25 정도로 하고 공시세법은 30 이런 식으로. 사실 2차 시험에서 합격의 키포인트는 저는 중개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지 않으면은 2차의 합격이 조금 아슬아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범위 자체가 워낙 이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단기간이라도 그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이거든요. 그런데 공법이나 세법 그리고 등기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해도 출제위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수험생들이 절대로 풀지 못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막 멘탈이 나가고 오히려 아는 문제나 쉬운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상대적으로 공부한 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중개사법이나 지적법에 조금 더 많이 시간을 쏟으시고 이거는 10월달 한정이고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과목 내에서도 상중하 이런 난이도가 나뉘어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 난이도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중하 이 난이도 위주로 문제를 맞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 분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괜히 공법 같은 경우 뭐 고득점 받겠다고 중하뿐만이 아니고 상문제까지 맞겠다고 해가지고 막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공법 같은 경우는 그 범위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해서는 꽈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꽈락보다 조금 더 한 50점, 60점 정도 더 맞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고 공법을 아예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막 공부를 비중을 많이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공법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공부량이나 이런 시간을 너무 쏟아버리면은 막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보다는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 점수를 60점에서 65점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과목들은 그냥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다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점수를 다른 과목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저한테는 중개사법이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92.5점 을 받았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오는 과목이 공법이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50점 받았습니다. 그래도 평균 점수는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9월 이후부터는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 단원별 모의고사나 기출문제가 아니라 이런 회차별로 이렇게 쭈루루 다 나와 있는 거 회차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원별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특정 파트 부분만 계속 공부가 되기 때문에 회차별 모의고사나 회차별 기출문제로 그 1번부터 40번까지 전체 파트를 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꼭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재면서.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이나 시험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제 밤을 샐 정도로 너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골라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 영상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